여러분들, 요새는 또 몰디브의 경제가 정신 나갈 것 같죠? 코로나가 터지고 몰디브는요, 현재 2024년까지 나라의 경제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2019년 56억 달러대 수준이던 몰디브의 GDP, 와, 이것이 2020년 37억 달러대로 단 1년 사이에 20억 달러가 날아갔고요. 비중으로는 약 33% 이상이 쪼그라든 거면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곧장 다음해인 2021년 몰디브의 성장이 30%대를 찍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GDP는 아직 48억 달러대로 과거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몰디브의 국가 부채도요, 2023년 GDP 수준인 66억 달러를 뛰어넘는 부채만 80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GDP의 122.9%가 국가 부채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이게 말이 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게 몰디브의 지금 부채 상황인데, 지금 몰디브 정부는요, 이 악물고 자기네 나라 디폴트 위험 없다고 밝히기는 했지만요, JP 모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말까지 디폴트 위험이 있는 국가 명단에 몰디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모히또의 나라 몰디브란 나라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도대체 뭔 일이 터졌길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몰디브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국가의 공식 명칭은 몰디브 공화국이고요. 이 나라의 위치가 인도양에 떠있는 섬나라인데,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작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화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또 몰디브란 나라가 섬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약 200개 정도의 섬에서만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작으니까 인구도 도시급인 약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주 작은 섬나라인 몰디브의 산업 구조를 보면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관광업만 아시면 되거든요. 섬밖에 없는 나라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섬에 공장을 세울 것도 아니고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몰디브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광 말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 관광만큼은 진짜 확실합니다. 아주 작은 섬 2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섬들이 건물 몇 개만 들어설 만큼 아주 작아서요, 이 섬 하나하나마다 리조트가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사생활도 없고 쉬는 데는 최고겠죠. 그냥 모히또 한 잔 마시는 게 낙이지. 몰디브에서 관광업은 GDP에서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부터 관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개망했잖아요. 몰디브도 마찬가지예요. 몰디브가 국경을 폐쇄했던 2020년 2분기 때는요, 관광객이 진짜 제로, 빵명이었습니다.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의 핵심 산업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몰디브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70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를 한 대 얻어맞고 나서는 관광객은 결국 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몰디브의 GDP가 쫙 쪼그라든 거죠. 그나마 2021년부터는요, 몰디브의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괜찮은 듯 보이긴 합니다. 작년 통계 2023년 기준 몰디브를 찾은 관광객 수가 188만 명이 찍히면서요, 코로나 이전 최고점 2019년의 관광객 수 170만 명을 아득하게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몰디브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관광객들 숫자가 정고점을 뚫을 정도로 회복이 됐으면 이제는 몰디브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몰디브의 파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몰디브의 진짜 위기는 바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이죠. 이 빚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2021년 말까지 몰디브에는 61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몰디브의 GDP가 48억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이때도 영끌러 국가였었던 거죠. 그렇다면 2024년 최근 자료로는 몰디브의 부채가 어떻냐? 관광객이 늘었으니까 빚 좀 갚았겠지. 안타깝게도 부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몰디브의 국가 부채는요, 2년 전인 61억 달러에 비해서 30% 정도 더 늘어난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2년 만에 빚이 30%나 더 늘었어요. 2023년 GDP 수준인 66억 달러를 뛰어넘는 80억 달러.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죠. 물론 여러분들 빚이 많아도요, 버는 돈이 그만큼 받쳐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0%막 찍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몰디브에는 버는 돈이 없는데 빚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몰디브의 무역수지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몰디브의 무역수지 최근 1년치만 봐도 아주 가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다 누렇죠? 매달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은 몰디브의 수출이 계속 늘고는 있냐?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무역이 좀 잘 됐었는데 수출 품목인 물고기가 덜 잡히면서 올 여름에는 그냥 어획량이 바닥을 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싹싹 털리고 있는 몰디브의 외환 보유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파산 상태에 놓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쭉쭉 우하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쭉 녹아 흐르는 게 딱 보이십니다. 2024년 2월 몰디브의 외환 보유고는 5억 8,900만 달러로 2023년 1월 8억 2,700만 달러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몰디브의 외환 보유액은 9월 기준으로 4억 4천만 달러로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곧 채무 불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4억 4천만 달러 정도면 앞으로 1개월 반 동안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죠. 매번 적자니까. 한 나라의 지갑이 한 달 반 정도의 생활비만 남았다는 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돈이 들어올 곳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요. 국제신용기구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요, 몰디브의 부도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몰디브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무디스가 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몰디브가 2024년에만 필요한 부채를 갚기 위한 돈이 5억 달러라고 하는데 현재 몰디브의 외환 보유고 지금 4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죠. 그리고 2025년에도 빚을 갚기 위한 돈이 5억 달러가 필요한데 외환 보유고는 이미 다 털린 상태입니다. 2026년에 몰디브가 갚아야 할 부채 금액이 무려 10억 7천만 달러가 넘는데 가진 돈이 없자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요, 몰디브라는 나라에 빚이 겁나 많아서 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몰디브는 대체 왜 빚이 많아진 거냐? 이걸 아시려면 몰디브의 외교를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몰디브란 나라가 인도 양해,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몰디브는 선밖에 없는 나라라서 그런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도라는 나라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몰디브는 독립 이후로부터 인도와 아주 가깝고 친한 우방국가 입니다. 몰디브는요, 2010년대 전까지 역사적으로 약 40년도 넘게 친인도 정치 세력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몰디브가 인도를 좋아하는 것처럼 인도라는 나라도 몰디브를 챙겨줄 수밖에 없었던 게요, 몰디브는 인도양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요, 인도는 몰디브를 이끌어주는 든든한 아군이자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와서 몰디브에 뭔 일이 터지냐? 네, 그렇습니다. 친인도 정권이 내려앉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형님의 이름이 압둘라 야민 대통령. 지금 보이시는 야민 형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딱 무슨 말을 하냐? 여태까지 몰디브가 친인도 정권으로 달달하게 해먹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몰디브는 인도를 버리고 친중국 노선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중국 코인 가자! 라고 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인도를 내비두고 중국 노선으로 탄 거예요, 이 몰디브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요, 인도하고 중국 진짜 겁나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지대에서 막 난투극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이 매우 깊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간에 2013년 드디어 몰디브에 중국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진핑이 형님이 야민 형님을 만나서 몰디브에다가 1대1로 사업을 가지고 오죠. 몰디브 형님들, 이 조그만 나라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몰디브가 중국 코인을 탔으니 우리 중국도 몰디브란 나라에 대폭 투자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중국도
돈 빌리셔서 일 좀 벌려보시지요 라고 해서 몰디브가 중국의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몰디브의 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몰디브는 이때부터 대규모 기반 산업에 몽땅 투자했거든요. 몰디브는 제대로 된 산업도 경쟁력도 없으면서 관광업밖에 없으면서 차이나머니로 돈을 많이 빌려 투자를 합니다. 일단 야민형님이 몰디브의 국제공항을 확장 공사하기 시작하고요. 몰디브의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기도 하고 대규모 주택을 짓기도 하는 등 차이나머니의 눈이 멀어서 부채를 지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벌립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파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요, 1대1로로 중국한테 빚을 졌던 나라들이 죄다 위기가 왔거나 파산이 왔잖아요. 몰디브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납니다.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몰디브의 국가 부채는 제가 아까 전에 2023년 기준 8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중국한테 빌려온 돈이 약 18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고요. 이 비중은 몰디브 1년 GDP의 약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거의 나라의 미래를 중국한테 맡긴 수준이죠. 그렇다고 인도한테 빌린 돈은 적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도도 14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 나라고 관광 말고는 뭐 특별히 돈 벌 구석도 없는 나라인데, 인도에서 돈 빌려 중국에서 돈 빌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없어 보이지만요. 몰디브의 외부 부채는 2015년 이후 전혀 줄지 않고 늘고만 있습니다. 최근 2023년까지 쭉쭉 늘어나고만 있죠. 외부 부채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온 부채입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현재 망해가고 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몰디브가 했었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요,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짓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 말레 섬과 훌루 말레 섬을 잇는 초대형 다리 건설 사업, 5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섬과 섬을 굳이 다리로 돈 내가면서 건넌다? 수익이 별로 나질 않겠죠. 근데 건설비는 오지게 들었으니 남은 건 부채밖에 없을 겁니다. 이 다리는 지금 중국 몰디브의 우정의 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돈 줄 테니까 사업해보라고 자꾸 옆구리 찌르니까 한 거겠죠. 몰디브는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어질어질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몰디브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몰디브는 차이나머니가 너무 달달한 나머지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공부채만 정말 거대하게 커졌거든요. 중국한테 들여온 돈이 죄다 공공지출로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공기업, 공무원의 임금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몰디브가 공공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 돈을 임금에 겁나 투자하게 되는데, 임금이 또 오르다 보니까 GDP에서 약 33%에 달하는 금액을 공공 지출로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몰디브에서 공공 부분의 임금이 얼마나 높냐면요, 이 임금이 지난 10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랐을 정도라고 하고요, 공공 부분의 임금 상승률은 GDP보다도 훨씬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몰디브 입장에서야 공기업, 공무원들한테 임금만 줘도 막 돈 먹는 하마야. 몰디브 정부 입장에서야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겠죠. 현재 몰디브에 김너굴 씨가 있다고 하면요, 이 김너굴 씨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임금을 받는 것보다 공공 부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을 받는 게 약 28%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김너굴 씨 입장에서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죄다 그냥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했겠죠. 이게 참 재밌는 수치가 있는데, 5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까 2019년 몰디브 내에 있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들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빨대 꽂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디브 정부도요, 항상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2022년 9월 몰디브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1년간 몰디브의 정부 지출은 20억 달러 수준이지만 정부 수입은 12억 달러로, 와 진짜 아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연간 8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몰디브의 예산 적자는요, GDP 대비하면 6.7%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에는 몰디브의 예산 적자는 GDP 대비 16.5% 규모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몰디브는 중국 돈으로 투자는 많이 하고 임금도 많이 주는데 수익은 정말 보잘것도 없었던 거죠. 몰디브가 너무 과도한 부채, 공공지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세계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려왔지만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몰디브란 나라는 진짜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부터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에 덧붙여서요, 몰디브가 즉각적인
경제적인 위기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향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부채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중국의 1대1로의 부채 문제에 정신없이 무너져 나가던 몰디브는요, 그나마 다행히게도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18년 대선에서 친중국 세력이었던 야민 형님, 들어가시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브라임 모하메드 솔리 형님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리 형님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말을 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태까지 친중국 정책을 펼쳐왔던 것들 싸그리 폐기하겠습니다. 중국과 진행 중인 1대1로 사업들, FTA를 체결했던 것들 죄다 무력화시키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몰디브는 중국을 제껴놓고 친인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솔리 형님의 말의 주장은요, ጭንቅ놈의 새끼들 들어와서 투자도 받고 FTA도 체결했지만 우린 몰디브가 득을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몰디브 산업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디브는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물고기 몇 마리 정도 팔 수는 있겠는데 중국은 몰디브한테 팔아제낄 게 겁나 많죠. 실제로 중국과 몰디브의 교역 현황을 보면요, 2018년 몰디브는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약 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중국이 몰디브한테서 수입한 금액은 달랑 27만 달러, 약 3억 원밖에 안 돼요. 아니, FTA 체결해줬더니 4천억 팔아먹으면서 3억밖에 안 사주네? 와, 진짜 뒤통수가 얼얼할 거예요. 솔리 형님은 중국과의 FTA 협력 무력화하겠다고 했고, 중국 주도의 1대1로 참여도 이젠 안 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한테 진짜로 빌려왔던 돈들 부채를 청산해내려고 하는데 부채가 진짜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몰디브 정세는요, 중국 정부는 당연히 몰디브가 자기 아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놓쳤던 물고기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몰디브를 두고 인도와 중국이 완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인도와 중국 모두 다 몰디브한테서 호감을 사고 싶어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투자 말고 지원하겠다, 돈 빌려줄 게가 아니라 돈 줄 테니까 나랑 같은 편 하자, 이런 식의 외교를 진행 중이에요. 인도만 해도 최근에 여러 차례 몰디브에 자금 지원을 했고요. 솔리 대통령이 2018년에 취임한 이후 약 25억 달러를 몰디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추진했던 1대1로 사업들 이제는 인도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에 질세라 몰디브 인프라 건설에 700억 원대의 돈을 그냥 지원하겠다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자고 하는 중입니다. 몰디브는 현재 인도에서도 돈을 받아 중국에서도 돈을 받아 양쪽에서 거대한 국가가 손을 내밀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그래도 몰디브는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많은 걸 벌려놨으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몰디브가요, 인도한테 붙었다가 중국한테 붙었다가 2018년 솔리 대통령부터는 다시 또 인도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와중에 2023년 말에 이 솔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정치 성향은 어떻냐? 친중국 쪽이냐 친인도 쪽이냐? 그 결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무이주라는 형님이신데 이분의 정치적 성향은 친중국입니다. 5년마다 임기가 끝날 때마다 그냥 나라의 기조가 바뀌어버려요. 우직하게 나가질 못하죠, 지금 이 나라가. 사진을 보면은 이 무이주 형님 인도계 몰디브인처럼 보이지만요, 이분의 정책은 완전히 친중국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인도적이었죠. 무이주가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인도한테는 기분 나쁠 만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에서 인도의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메인 전략으로 대선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당시 몰디브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2023년 11월 무이주 형님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부터는요,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군을 나가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몰디브에 인도군이 있었다고? 알아보니까 인도군이 몰디브를 장악하고 있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몰디브에 있는 인도군은 고작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병력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몰디브에 있는 인도군은 군사적인 목표를 가진 병력도 아니고 수년 전에 인도가 몰디브한테 기증했었던 헬리콥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고작 헬기 2대에 소형 항공기 1대. 그마저도 인도가 몰디브한테 기증했던 이유는 몰디브에는 인력 구조용 헬리콥터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가 헬리콥터도 빌려줘, 그거 운용하라고 다룰 수 있는 사람까지 넣어준 거죠. 근데도 몰디브 정부가 인도 군대를 너무 압박하니까요,
인도와 몰디브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인도군은 헬리콥터와 함께 몰디브에서 추방됐죠. 그리고 나서 무이즈 대통령은요, 인도를 내보내고 중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중국의 연구선을 몰디브 항구에 입항을 허락하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의 과학연구성 상량호 3호의 몰디브 기항을 허용하면서 인도를 크게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중국의 과학연구선은 군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배였거든요. 이 배가 몰디브에 있다는 거는 몰디브 주변 지형과 가까운 인도 근처의 해역을 모두 다 탐색할 수 있고 정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는 싫을 수밖에 없죠. 무이즈가 친중국 노선을 타면서요, 중국도 옳았구나, 몰디브한테 엄청난 돈을 뿌려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 정도부터 멈춰 있었던 1대1로 사업들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몰디브엔 돈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 문제를 중국은 어떻게 해결해 줬냐? 우리 중국은 몰디브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는 부채를 갚는 시간을 저희는 5년간 상환 유예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빌리고 나중에 갚어. 그래서 1대1로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일단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현재 몰디브에 있는 공항의 개수가 50만 인구에 비해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운영 중인 공항이 16개가 있는 마당에 무이즈는 15개의 공항을 추가로 지어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중국이 계속 똥꼬 찔러서 그런 거예요. 이 거대한 사업들의 쩐주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이건 모두 몰디브의 부채로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그 부채를 더욱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몰디브에게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가 부담이면은 상환 유예 5년 정도 해주고 보조금도 더 챙겨주기도 하고, 몰디브와 무이즈를 꼬드겨서 니네 땅에서 대규모 사업 좀 하자고 이러고 있죠. 중국의 속내는요, 몰디브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 몰디브를 통해 인도를 견제하려고 해상권을 장악하려는 게 사실상의 최종 목표입니다. 2023년 말 무이즈가 몰디브의 대통령이 되고는요, 다시 나라의 정책 기조를 호딱 뒤집듯이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몰디브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몰디브는 현재 빚이 너무나도 많은데 앞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 저희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용등급을 강등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몰디브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상태로 강등시켰습니다. 물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몰디브 정부 무이즈 형님이 극구 부인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몰디브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이것도 참 골 때립니다. 여태까지 통수로 먹고 살았던 나라, 당연히 또 통수죠. 근데 또 통수라고 하기도 뭐해. 몰디브 입장에선 전략이죠. 아무튼 몰디브 대통령 무이즈 형님은요, 올해 10월부터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친인도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도가 싫어하는 건 죄다 골라 했으면서 갑자기 인도에 방문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거죠. 인도 중국. 지금은 인도 코인 타겠다는 게 몰디브의 전략입니다. 인도는 여태까지 몰디브에 14억 상당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 왔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더 많은 돈을 몰디브에 주겠다고 한 거죠. 인도는 항상 몰디브의 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땅으로는 몰디브만한 데가 없어. 근데 여기를 중국한테 뺏긴다?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인도는 잠깐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몰디브의 입장도 이해해주는 대인배적 모습도 있었습니다. 몰디브가 인도를 버리고 친중국을 택할 때 인도 외교관은 몰디브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몰디브가 우리를 떠나 중국의 편으로 가지만 우리 인도는 오랜 동맹국인 몰디브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대인배긴 대인배였습니다. 근데 친중국인 줄 알았던 무이즈가 친인도적인 정책으로 갑자기 돌아서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떠나갔던 애인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몰디브 대통령 무이즈는 인도에 가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인도는 자신의 위성국가나 마찬가지였던 몰디브와의 관계를 잃고 싶진 않았습니다. 적으로 돌려봐야 나쁠 게 절대 없죠. 그래서 무이즈는요, 인도로 향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인도로 가서 4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거래를 원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인배였던 인도 넓은 아량으로 이 4억 달러? 모자라. 우린 더 챙겨줄게. 인도는 경제 위기로 국가 부도 우려까지 나오는 몰디브에 7억 6천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몰디브 대통령은 작년까진 분명히 인도 아웃, 인도 나가라 이래놓고 지금은 인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참 몰디브란 나라가 인도와 중국 두 대국의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잘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몰디브는 단기적으로는 양국에게서 개이득을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다 부채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는 좀 더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